얘들아, 우리 오늘 시험 대비 정리 첫 시간입니다. 소화. 자, 여기 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소화, 두 번째 순환, 세 번째 호흡, 네 번째 배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자, 각각 외워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들 정리를 좀 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생물의 구성 단계. 자, 우리 인체는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생물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또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셀 이렇게 써. 자, 가장 기본 단위. 그러니까 뭐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포들이 모여서 뭐를 이뤄? 세포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는 다세포 생물들이 되겠지. 물론 여기서 구성 단계를 얘기하는 건 다세포 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단세포 생물은 그냥 그 자체로 세포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 티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직은요 모양과 기능이 어떤 비슷한 세포가 모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어떤 기관의 겉부분을 덮어놓은 걸 상피 조직, 신경 조직, 신경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결합 조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합 조직이라는 건 뭐 뼈, 혈액, 연골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조직들을 붙여주는 거. 자, 그리고 넘어가. 이렇게 조직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기관, organ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얘는 중요한 건 여러 조직입니다.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다. 여러 조직이 모여서. 그래서 모양과 기능을 갖추는 단계를 우리가 기관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조직. 얘들은 비슷한 세포. 마지막 기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개체. 뭐 하나의 생명체가 되겠지. 뭐 프로덕트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러 기관이 모여 이루어진 독립된 생명체. 독립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물의 구성 단계는 이런데 문제는 생물의 구성 단계 정리해 보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사실은 더 많아요. 5개라고 해가지고 뭐 원핵 생물계, 균계 뭐 다양히 있지만 우리는 식물계와 동물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식물계라는 건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요?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게 돼. 조직계. 자,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이 조직계야. 그리고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그리고 개체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물계에는 없는 조직계라는 게 존재를 하고 반면에 동물계 같은 경우는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이 기관계가 되는 거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에는 조직계가, 동물에는 기관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식물엔 조직계, 동물은 기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할 이 단원이 바로 이 소화 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이 기관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기관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뭐 신경계, 뭐 자극 감각 이런 것들, 그다음 근육계와 골격계, 뼈나 근육, 면역계, 우리 몸을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들, 내분비계,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들, 생식계, 이러한 다양한 기관계들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이렇게 4개, 소화순환, 호흡, 배설계 4개를 배우고 3학년에 올라가면 신경계, 면역계는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영양소. 이 영양소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또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 영양소가 있고요. 두 번째, 부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주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즉 뭐를 할 수 있냐면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먹었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영양소고,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주영양소에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 부영양소에는 물과 무기염료와 바이타민 이런 녀석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3대 영양소 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영양소는 3대 영양소, 부영양소는 3부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해. 첫 번째 탄수화물은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양은 적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활동 에너지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얼마의 에너지를 내느냐? 4kcal/g.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쓸 양 이상으로 많이 흡수되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이런 것들로 이용이 되는데 사실은 얘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외울 사람들은 좀 외워주십시오. 단당류는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당류는요, 엿당, 설탕, 젖당이고요. 열당, 설탕, 젖당 이렇게. 그러니까 단당류가 2개가 모이면 이당류야. 단당류는 하나만 있는 거. 그다음 마지막 다당류. 이거는 여러 개가 있는 거겠지. 다당류는요, 녹말, 식물성 탄수화물.
글리코젠 동물성 탄수화물, 그다음에 셀룰로스 식물의 세포 벽 성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단당류, 두 개가 있으면 이당류, 뭐 여러 개가 있으면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주로 밥이나 국수, 빵, 고구마, 감자 같은 곡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며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구성 에너지원. 얘도 4kcal per 그램. 1g당 4kcal.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이 단백질들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보면 쉬워. 자,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고 보면 쉽고요. 물론 다른 성분도 있지만 대부분 포도당이다. 아이고, 이거 딸내미가 하던 건데. 자, 아미노산,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전부 다 아미노산이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입니다. 지방은요,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지방은 이렇게 우리가 저장 에너지원이라고 불러주고요. 9kcal per 그램,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더라. 자, 이 지방들. 자, 그래서 이 단백질들은 고기류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씨앗이라던가 견과류 같은 거가 되겠지? 또는 유제품에 주로 많이 저장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 이해됐나요? 자, 외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요 내용들은 캡처를 해서 다시 또 올려줄게요. 자, 요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더라?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 같은, 자, 이거 뭐라고 얘기했지? 부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주 영양소와 부영양소는 모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야. 다만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느냐 이용되지 않느냐 그 차이야. 그래서 자,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무기염료. 무기염료는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하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기염료라고 불러. 요 몸의 기능을 우리가 생리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생리현상 조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나트륨 뭐 신경 조절 작용을 하는 거고요. 철 혈액의 구성 성분이지 헤모글로빈의 주성분. 칼슘 뼈와 이를 구성하는 거고, 칼륨 역시 혈액의 구성 성분.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은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눈떨림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물질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이런 건 다 알지. 칼슘이 멸치에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아이오딘이 다시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 바이타민입니다. 바이타민도 역시 몸의 기능을 조절해.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리 현상을 조절하는 거고요. 뭐 A, B, C, D, E, K 등등등 있고요. 이 바이타민은 이거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지용성이 있고요.
수용성이 있습니다. 지용성이라는 건 물에 잘 녹지 않는 것, 즉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수용성은 반대로 물에 잘 녹는 거. 그래서 지용성에는 4개가 있습니다. A, D, E, K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B하고 C.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쉽게 외우라고 지하덱, 수빈씨 이렇게. 지용성은 아덱, ADK. 수용성은 BC.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지하덱, 수빈씨. 자, 물입니다. 물 H2O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더라. 60에서 70%.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아유, 왜 이럴까 자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한다. 물질 운반만 하는 게 아니고 체온 조절까지 해준다. 이 2가지. 그래서 물은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물질 운반에 매우 유리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영양소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을 보면 첫 번째 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그리고 핵산이라고 하는 종류가 또 있어. 이거는 좀 다른 거거든. 유전 물질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6가지. 그래서 물, 단지, 무, 핵, 탄 요 순서 조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방. 지방인데 사실은 지질이라고 해갖고 딱 영양소의 지방 말고 다른 지방 성분들이 또 있어. 그리고 무기염료, 핵산, 탄수화물, 물, 단지, 무, 핵탄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영양소의 검출. 그럼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지. 영양소의 검출은 뭐를 이용한다? 색변화를 이용한다. 첫 번째, 녹말입니다. 자, 녹말이 들어가 있는 용액은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만나서 청람색입니다. 청람색으로 색이 변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녹말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뭐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 무슨 염화 칼륨 용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 그러니까 요 용액의 이름을 바꾸지는 않으니까 그냥 아이오딘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녹말이구나, 녹아청 이렇게 기억하고요. 2번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하고 사실은 엿당도 있어. 엿당이나 포도당은요, 포도당이나 엿당을 갖고 있는 용액에 뭐를, 이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주면 황적색이야. 물론 얘는 가열을 해야 돼. 얘만 특별하게 좀 가열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선생님이 포배가황 또는 엿배가황.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가열하여 황적색, 또는 엿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가열하여 황적색. 얘는 녹말은 아이오딘화 칼륨과 청람색. 이렇게 앞 글자로 좀 기억하면 좋아. 녹아청, 포배가황. 포배황이라고 생각해도 돼. 요 가열만 따로 외울 수 있다고 하면 포배황 이렇게.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용액은요, 5%의 수산나트륨 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뷰렛 용액.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할지를 몰라. 그리고 무슨 색으로 바뀐다? 보라색. 그래서 단백질이 뷰렛 용액과 보라색으로 변한다. 단백질은. 또는
단백질이 퍼센트 용액과 보라색. 왜 지금 여기 다른 용액들은 퍼센트가 들어간 게 없어. 누구만. 이 단백질만 여기 5%, 1% 들어가 있지. 그럼 퍼센트 들어간 용액들은 전부 다 단백질 검출하는 용액이구나. 두 개 중에 하나로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지방이 들어간 용액은 지방은 뭐하고 수단 3 용액과 만나서 뭘로 바뀐다? 선홍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지수선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지. 지방은 수단 3 용액과 선홍색, 단백질은 뷰렌 용액과 보라색. 단백질은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고리수 용액과 보라색.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지요. 이게 나온 거 베네딕트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포도당 할 때 가열해야 되는 거고, 자, 엿당이나 과당 등도 검출할 수 있더라.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뷰렌 용액이라고도 한다.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화. 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흡수하여 이용하려면 작아야 되는 거야. 크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게 쪼개야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 영양소들을 흡수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소화, 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된 소화관. 이거는 음식이 지나가는 거지. 소화관은 음식이 통과하는 거고요. 간, 쓸개, 이자 같은 애들은 소화샘이라고 불러. 물론 소화샘에는 입도 있고 위도 있습니다. 소장도 있고 소화액들이 분비되는 곳. 근데 얘들은 소화관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으로 침, 위액, 이자액 등의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액이 분비된다. 그 다음 소화효소는요. 분해하는 물질 자체를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불러. 근데 이 소화효소는 뭐야? 효소마다 분해하는 물질이 어떻더라? 다르더라라는 거지. 우리가 뭐 소화효소, 소화액들 다 얘기를 했었지. 자, 입부터 갑니다. 입은요, 잘게 부수고 침과 섞.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저작 운동, 부수는 걸. 그 다음에 혼합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그래서 입은 탄수화물 분해가, 위는 단백질 분해가, 소장은 영양소가 최종 산물로 소화된다.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요거 침샘 뭐 간도 있고요. 그다음 쓸개, 이자 요 녀석들도 좀 중요해. 얘는 물 흡수하는 거. 그래서 하나씩 좀 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화 과정을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입부터 갑니다. 입에서는요, 아밀레이스가 뭐였지? 침에 있는 거.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입에 음식을 넣으면 살살 녹아 엿.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된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위는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된다. 사실은 이 단백질이 뭘로 분해된다? 단백질 중간 산물이라는 걸로 분해가 돼. 이름은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줍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단백질 분해되면 단백질 중간 산물이 되는구나 라는 거. 자, 펩신과 함께 뭐가 들어있더라? 염산이 들어있더라. 염산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 펩시노젠이라는 물질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염산이야. 그래서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식물이 썩는 걸 방지해. 위 속에서.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뭐의 작용? 염산의 작용입니다. 뿐만 아니고 뮤신이라는 것도 있어. 위에는 뭐라는 게 나와? 뮤신이라는 거. 뮤신은요. 위벽을 보호하더라. 됐지요? 그 다음에 소장입니다. 소장은요. 이자액, 쓸개즙, 소장의 여러 소화효소에 의해서 최종 분해. 자, 이자액은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자, 이자액 뭐더라?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시키는 3대 영양소 소화효소가 이자액에 있더라. 두 번째 쓸개즙은요.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자,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자, 소화효소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 이거를 우리가 유화라고 불러줍니다. 유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알겠습니까? 세 번째 소장의 소화효소는요. 최종 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게 바로 소장의 소화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 결과 녹말은 뭘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뭘로?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된다. 자, 밑에 보면 이 녹말, 다당류였던 녹말이 입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또 소장의 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요 아밀레이스 분비하는 곳이 다른 거지 역할은 똑같습니다. 엿당으로 쪼개지면 소장의 소화효소에 탄수화물 소화효소, 이거 이름 말테이스라고 불러. 사실 말테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쪼개지더라. 녹말은. 자, 단백질 역시 위에서 최초로 분해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최초 분해, 단백질은 위에서 최초 분해, 그리고 소장은 모든 영양소의 분해. 자, 펩신이라는 녀석에 의해서 뭘로? 단백질 중간 산물. 또 트립신이라는 녀석에 또 한 번 또 다른 단백질 중간 산물. 그리고 마지막 단백질 소화효소. 요거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펩티데이스라는 거에 의해서 뭘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된다. 자, 지방은요. 소장에 가서 누구에 의해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요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지. 자, 쓸개즙은 뭐 한다?
직접 분해하는 게 아니고 분해하는 걸 뭐 한다? 도와준다. 이걸 뭐라고 불렀다? 유화. 자, 하나씩 얘기하면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입에서 한번 분해되고 입에서 미처 분해되지 못한 녀석들은 또 이자에게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이자에게 요게 나오는 거야. 이자에게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래서 엿당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 산물 이름은 폴리펩타이드. 또 두 번째 이자에게 트립신에 의해서 또 다른 단백질 중간 산물. 이 친구의 이름이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2개 또는 3개짜리로. 그다음에 지방은 이자에게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바로 그냥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지방은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고 녹말은 2번. 왜? 아밀레이스와 탄수화물 소화 요소에 의해서. 그리고 단백질은 3번. 펩신, 트립신, 단백질 소화 요소.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된 이 친구들은 최종적으로 그냥 소화가 되면 끝날까? 아니지요. 영양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흡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소화 산물은 소장에서 흡수된다. 소장. 그래서 소장 안쪽 벽은요, 주름이 많고 그 주름을 우리가 융털이라고 하는데 이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자로 있는 것보다 얘가 표면적이 더 길다라는 거지. 넓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 안에 있는 모세혈관과 2번째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 즉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륜 또는 수용성 바이타민 뭐 있었지? B하고 C. 이 친구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 2번째 지용성 영양소들,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 같은 녀석들, 기름 같은 녀석들은 어디에?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또 지용성 바이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흡수된 요 영양소들은요, 수용성 영양소들은 어디를 지나냐? 간을 지나서 어디로 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들은 어디를 지나서 암죽관에서 흡수가 돼서 얘들은 가슴관, 가슴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동이 되더라라는 거지. 자, 됐지요? 자, 마지막 대장입니다. 자, 이 대장은요, 영양소가 다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 남은 물질, 그러니까 똥이 되겠지. 똥.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소화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소화 효소가 없거든. 물만 흡수돼. 그래서 물이 제대로 흡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똥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은 대변이 되어서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자, 요 항문. 가끔 배설계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항문 배설계 아니고요. 항문은 뭐더라? 소화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정리는 여기까지 해줄 테니까 요거 조금 잘 보시고요. 아, 요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실까 모르겠는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흡수가 돼. 흡수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지방으로 합쳐져서 암죽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랑 모노글리세리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붙어. 지방으로.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암죽관으로 다시 흡수가 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아마 설명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얘기한 것 좀 잘 정리해서 노트에다 정리해 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목요일 날 봅시다.